경로당 문이 열리면서 따스한 봄볕이 쏟아졌습니다. 74세 나이에도 여전히 허리가 곧은 최복래 할머니는 문턱을 넘어 발걸음을 내딛었죠. 처음 경로당을 찾은 날과 달리 이제는 익숙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텅 빈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죽이던 복래 할머니였으니까요. 복래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 경로당 회장인 박말순 할머니가 입구에서 복래를 맞이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항상 자리에 일찍 와서 누가 오는지 지켜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네,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요. 여기 오면 말이라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 좋죠. 복래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로당 안쪽에서는 이미 몇몇 할머니들이 TV 앞에 모여 앉아 오전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복래 할머니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아직 완전히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 김 회장 손자가 미국 연수 간대. 그것도 하버드라는데. 경로당 한쪽에서 작은 소곤거림이 들렸어요. 어머, 정말? 우리 아들도 애들 교육에 신경 많이 쓰는데 이번에 손녀 학원비로 100만 원도 넘게 보냈다니까. 복래 할머니는 그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을 내세울 만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딸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손녀 지훈이는 취직했다는 얘기만 들었지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묘하게 서열이 존재했어요. 누구 자식이 뭘 보냈는지, 손주가 어디 다니는지에 따라 대접이 달라지는 곳이었죠. 복래 할머니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점심 준비가 시작됐어요. 복래 씨, 오늘은 애호박 썰어줘요. 말순 할머니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신입인 복래 할머니에게 항상 허드렛 일이 돌아왔죠. 네, 그럴게요. 복래 할머니는 말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애호박을 썰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녁 집으로 돌아온 복래 할머니는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경로당에서 재밌게 놀다 왔어. 다들 반겨줘서 좋더라. 복래 할머니는 경로당에서의 서러움은 말하지 않았어요. 손녀가 걱정할까봐 그저 즐거웠던 일만 골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복래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전화를 받은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 복래 할머니는 말을 꺼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죠. 아니, 그게 내가 요즘 경로당에 다니고 있잖아. 복래 할머니가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기 다들 자식들이 쌀이랑 반찬 보내주더라고. 나도 좀 민망하네. 이런 부탁을 하게 돼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보내드릴게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 상처받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고맙다. 내가 부탁하기가 그래서. 아니, 됐어. 신경 쓰지 마. 복래 할머니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말을 꺼낸 것조차 후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경로당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복래 할머니의 손녀 지훈이었죠. 지훈은 한 손에는 쌀 한 포대, 다른 손에는 반찬통이 든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훈이 밝게 웃으며 복래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지훈아, 웬일로 여기를? 복래 할머니가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전화 왔길래 제가 직접 가져왔어요. 할머니 생각나서 특별히 만든 반찬이에요. 지훈이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경로당에 있던 할머니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렸어요. 복래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뿌듯한 표정이었죠. 그러나 지훈의 눈에는
다른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복래 씨, 이게 누구야? 말순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어요. 제 손녀예요. 아니, 회사 다니는 손녀입니다. 복래 할머니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어머, 손녀가 이렇게 예쁘네. 근데 복래 씨, 아까 화장실 청소 안 끝냈잖아. 빨리 마저 하고 와요. 말순 할머니의 말투에 명령조가 실렸어요. 지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지훈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할머니, 여기서 매일 청소하세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신입이라 좀 도와주는 거지. 복래 할머니가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며 손을 닦았어요. 지우는 경로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서는 몇몇 할머니들이 지시를 내리고 복래 할머니 같은 신입 할머니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특히 눈에 띄는 건 복래 할머니가 경로당 한쪽에 떨어져 앉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녁에 같이 먹을까요? 제가 데리러 올게요. 지훈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럴까? 좋지. 복래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은 경로당을 나서기 전 벽에 붙은 공지사항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할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손녀가 특별히 시간을 내준 것이 고마웠죠. 지훈은 할머니 앞에 따뜻한 국을 놓아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경로당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진짜로요. 지훈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국에 숟가락을 담그며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그냥 그래. 나이 드니까 더 바랄 것도 없고. 할머니, 제가 봤어요. 다른 분들은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할머니만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지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내가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지. 다 그렇게 시작한대.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복래 할머니가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지훈은 핸드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경로당에 붙어 있던 지원금 내역서예요. 프로그램 운영비, 간식비, 문화체험비 다 지원되고 있네요. 복래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죠. 그래, 나는 그런 거 못 봤는데.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같은 거 해요? 노래교실이나 건강체조 같은 거?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런 건 없어. 그냥 TV 보고 밥 먹고 수다 떨고 간식도 각자 가져오거나 당번이 사오고. 복래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지훈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에는 다 있다고 되어 있네요. 할머니, 혹시 경로당에서 위원장이 누구인지 알아요? 말순이가 회장이고 그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 김영자가 총무인가 뭐라고 하더라고. 복래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는 말 들은 적 있어요? 보조금이나 지원금 관련해서요. 복래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아, 맞다. 지난주에 영자가 말순이한테 이번에도 보조금 덜어 쓴대. 있는 놈이 쓰는 거지 뭐. 라고 하더라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넘겼지.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복래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나는 그런 거 모르지.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내일 경로당에 다시 갈게요. 할머니 반찬 더 가져다 준다고 하면서요. 또 와? 바쁜데 괜찮겠어? 복래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죠. 네, 괜찮아요. 꼭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지훈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노트북을 펴고 밤늦게까지 경로당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횡령, 노인복지시설 감사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눈이 충혈될 때까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찾아보았죠. 그리고 메모장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구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은 다시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반찬과 함께 작은 케이크도 들고 왔어요. 경로당 문을 열자 할머니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죠. 어머, 복례 씨 손녀 또 왔네? 말순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께 드릴 게 더 있어서 왔어요. 지훈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러나 어제와는 달리 지훈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와 지훈을 반겼어요. 지훈아, 또 왔구나. 바쁜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늘은 다른 할머니들도 드시라고 케이크도 가져왔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경로당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어머, 고마워라. 복례 씨 손녀 참 착하네. 영자 할머니가 케이크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훈은 케이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경로당 운영 공지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구청에서 지원된 프로그램 내역과 예산 집행 보고서가 붙어 있었죠. 이게 경로당 운영비 내역인가요? 지훈이 순진한 척 물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그냥 서류야. 내가 볼 거 없어. 아, 그런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노래교실이랑 건강체조 프로그램이 매주 있는 것 같은데 언제 하나요? 할머니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훈이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말순 할머니와 영자 할머니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게 요즘은 강사 선생님이 바빠서 잠시 쉬고 있어. 곧 다시 시작할 거야. 영자 할머니가 서둘러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 간식비는요? 매주 3만 원씩 지원되는 것 같은데. 지훈이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복례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학생, 왜 이런 걸 캐묻는 거야?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훈은 천천히 가방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구청 홈페이지를 열었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제 구청에 문의해 봤더니 여기 경로당에 분기별로 3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와 이야기해 보니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고 간식도 각자 가져오신다고 하셨어요. 경로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가방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어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지훈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다운 변호사 김지훈입니다. 명함을 본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복례 할머니는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복례 할머니를 향해 걸어가며 말했어요. 사실 저 법률 쪽 일해요. 이제부터 좀 혼내줘도 돼요? 복례 할머니의 눈에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은 충격에 빠진 채 서로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말순 할머니가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지훈은 차분하게 서류를 펼쳤어요. 공문서 위조와 보조금 횡령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노인복지법 제11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죠. 경로당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훈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 보였어요. 구청에서 발급받은 보조금 지급 내역서, 경로당 운영 규정, 그리고 법률 조항이 표시된 문서들이었죠.
이번 분기에만 3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됐는데 프로그램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고 간식비도 사용된 흔적이 없네요.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문화체험비로 지난달에 80만 원이 지출됐다고 되어 있는데 할머니들은 어디 다녀오신 적 없다고 하시더군요. 말순 할머니가 다급하게 나섰어요. 그런 건 오해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증거가 있습니다. 지훈이 말을 끊었어요. 구청에 제출된 영수증과 참가자 명단에 할머니 이름도 있었거든요. 할머니, 지난달에 어디 여행 다녀오셨나요? 복내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영자 할머니가 말순 할머니를 노려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지우는 밤새도록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보조금 횡령 관련 법률 조항, 구청 행정규칙, 지방자치법 조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놓았죠. 변호사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모든 불법 행위를 명확히 짚어냈어요. 저는 어제 구청 감사팀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마 내일쯤 조사가 들어올 거예요. 지훈이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짓을 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경로당을 지켜왔는데 불법을 저지르면서요? 지훈이 차갑게 대꾸했어요. 할머니들의 복지를 위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건 범죄입니다. 더구나 여기 계신 다른 할머니들을 차별하고 제 할머니처럼 신입이라는 이유로 허드렛일만 시키는 것도 문제고요. 이 순간 경로당 구석에 앉아있던 다른 할머니들이 하나둘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그동안 말순 할머니와 영자 할머니에게 눈치 보며 살아왔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도 항상 이상했어요. 프로그램은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맞아, 간식비도 우리가 돌아가면서 사오는데 지원금은 어디로 갔대? 다른 할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말순 할머니와 영자 할머니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죠. 내일부터 구청 감사가 시작되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지난 3년간의 회계 장부도 전부 조사 대상이고요. 지훈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복내 할머니는 지훈을 바라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의 손녀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새삼 깨달은 순간이었죠. 근데 얘, 너 정말 변호사니? 한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변호사 배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네, 올해로 3년차 변호사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를 주로 맡고 있어요. 경로당을 나서면서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약속할게요. 다음 날 아침 경로당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일찍부터 할머니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복내 할머니도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예고된 대로 구청 감사팀과 경찰이 경로당에 들어섰습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과 감사팀입니다. 최근 접수된 민원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순 할머니와 영자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제일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큰 소리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감사팀은 경로당의 회계장부와 운영 서류들을 압수했고 컴퓨터도 조사 대상이 되었어요. 보조금 집행 내역과 실제 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문화체험비, 간식비 등이 전혀 사용된 흔적이 없네요. 감사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조사는 꼼꼼하게 진행되었어요. 할머니들은 한 명씩 불려나가 조사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복내 할머니도 자신이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저는 경로당에 온 지 3달 됐는데 그동안 프로그램 같은 건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간식도 각자 가져오거나 당번이 사왔고, 그리고 신입이라고 항상 청소나 설거지만 했습니다. 복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눈치 보며 살아온 터라 이제야 용기를 내어 말하는 분위기였죠. 오후가 되자 지훈이 경로당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구청 감사팀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1차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훈이 할머니들에게 설명했어요. 복내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아, 이렇게 큰일을 내다니 괜찮을까? 할머니, 걱정 마세요. 불법은 바로 잡혀야 해요. 할머니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의 권리를 위한 일이니까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구청 감사팀의 초동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말순 할머니와 영자 할머니는 공문서 위조, 허위보고, 보조금 횡령 혐의로 정식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찰과 함께 조용히 경로당을 빠져나갔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 한 분이 말했어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그동안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는지. 맞아요. 우리 돈 떼먹고 일만 시키고 나이 많다고 그런 짓을 해도 되는 줄 알았나 봐. 다른 할머니도 맞장구 쳤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어요. 지역 신문에도 경로당 보조금 횡령 적발, 변호사 손녀의 활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죠. 복내 할머니는 그 기사를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네. 복내 할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후 경로당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구청에서 파견된 임시관리자가 경로당 운영을 맡게 되었고 지훈은 자발적으로 개편안을 제안했어요. 그날 아침 경로당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죠. 오늘은 우리 경로당의 새 출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파견된 김주무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지훈이 앞으로 나와 준비해온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지훈입니다. 제가 구청과 협력하여 운영 전면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지훈이 벽에 큰 차트를 붙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첫째, 투명한 운영을 위해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보조금 집행 내역을 매달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셋째, 월 한 번 전체 회의를 통해 누구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넷째,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할머니들은 지훈의 발표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 소외되었던 분들의 눈에 희망이 깃든 순간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어르신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허드레질만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지훈이 강조했어요. 복내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손녀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향해 지훈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또한 실질적인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 주 2회 노래교실, 주 3회 건강체조, 월 한 번 문화체험 나들이, 그리고 매일 간식 시간도 마련됩니다. 지훈의 말에 할머니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회의가 끝난 후 구청에서는 즉시 개편안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CCTV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고 경로당 내부도 정비되기 시작했어요. 3일 후 경로당에서는 첫 노래교실이 열렸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오랜만에 노래를 부르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더 이상 구석에 앉아 있거나 설거지만 하지 않아도 되었죠.
복래 씨 목소리가 참 좋네요. 다음에는 솔로로 한번 불러보세요. 노래교실 강사가 복래 할머니를 칭찬했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쁜 표정이었어요. 주변의 할머니들도 복래 할머니에게 박수를 쳐주었죠. 이제 설거지는 누가 하나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돌아가면서 해요. 오늘은 제가 당번입니다. 그동안 경로당을 잘 나오지 않던 신입 할머니가 자원했어요.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경로당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죠. 벽에는 이번 달 프로그램 일정표가 붙었고 보조금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었어요. 할머니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서열에 따라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너 덕분에 우리 경로당이 이렇게 좋아졌어. 복래 할머니가 손녀에게 전화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이제 경로당 가시는 게 즐거우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정말 즐거워. 내일은 건강체조하는 날이야. 내가 제일 앞자리에 앉을 거라니까. 복래 할머니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한 달 후 경로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경로당 축하 잔치라는 이름으로 구청장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경로당 입구에는 새로 만든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인인 곳 열린 경로당이라는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이 인사말을 건넸어요. 우리 지역 경로당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도움을 주신 김지훈 변호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 지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할머니와 모든 어르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드린 것뿐이에요. 지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잔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할머니들이 준비한 공연도 있었고 함께 나눠 먹는 음식도 풍성했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를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불렀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지훈은 단상에 다시 올라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변화가 필요한 곳이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훈의 말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할머니는 여기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든 어르신이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경로당은 서열과 눈치가 아닌 존중과 배려가 있는 곳이 될 겁니다. 지훈의 마지막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훈과 복래 할머니는 경로당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복래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할머니가 더 대단하시죠. 이제 경로당에서 노래도 부르시고 다른 할머니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더니 깊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평생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 너야. 내 손녀.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내 인생 자랑이야.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더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여전히 축하 잔치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복래 할머니는 더 이상 구석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로당의 중심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죠.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할머니를 위한 특별 케이크도 준비했답니다. 지훈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복래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현판의 글씨 모두가 주인인 곳 열린 경로당이 가을 햇살에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